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니 굉장히 흥분되고 행복하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예,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원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붐업 세미나가 준비되었을 때 앞에 강사분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뒤에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면서 앞에 김연경 사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요. 저는 뉴스킹과 관련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다 잘 보이시죠? 우리 사회자님 혹시 보이시면 동그라미 해주실까요?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벌써 시작한 지가 올해가 10년 차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몰입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을 간다는 것, 그것은 진리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해서 지금 10년을 달려온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퓨처 마킹을 하라라는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고 싶을 때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벤치마킹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제, 경영, 모든 환경들이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연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과거에 어떤 잘 진행되던 어떤 모델을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배우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퓨처 마킹입니다. 퓨처 마킹이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성급하다. 그것은 우리한테 작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는 당연하게 정착을 하고 우리 모든 실생활에 들어올 어떤 그러한 기술과 트렌드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시행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 당연해질 일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기본적으로 날개가 있어야지 바람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날개가 있으니까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손가락도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부러지기도 하고 조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역발상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더니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재미있죠? 또 하나 저는 카카오톡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모든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택시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어, 카카오톡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모든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카카오톡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쪽에서는 사실 카카오톡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무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류의 어떤 채팅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챗봇이라고 하는데 챗봇 형태의 똑똑하지 않은 AI 형태, 기본적인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형태의 어떤 텍스팅 서비스도 있었고요. 문자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톡이 필요했을까? 근데 더군다나 그 회사는 무상으로 이 채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오래 가지 않는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SK라든지 뭐 KT라든지
메이저 통신 업체에서는 카카오톡을 그렇게 위협 요소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게 다 유료였지 않습니까? 50원, 100원 이렇게 됐었는데 카카오톡이 얼마나 무섭냐면 카카오톡이 우리 생활에 완전히 정착을 하면서 기존의 메이저 문자 서비스를 받던 그 업체들도 무료로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더 이상 문자를 하지 않거든요. 돈을 내니까. 그 메이저 기업들도 카카오톡 때문에 무상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너무 특이한 형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보니까 완전히 정착을 해서 실생활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퓨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어색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70년, 80년 이상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돈을 벌고 소비를 한다는 것을 퓨처 마케팅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를 쌓았겠죠. 지금 역시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반적인 형태의 비즈니스 타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시면 사실 너무나도 힘들죠. 지금도 현재 2.5단계를 완화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고 어린이집들도 운영이 힘든 부분이 있고 여행업계 여행업계를 보면 타격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항공사 중에서도 지금 직원을 다운사이징 하는 업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폐업을 눈앞에 둔 항공사도 있고요. 여행 당연히 항공사와 호텔 그리고 여행사 가이드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힘이 든 상태가 되겠죠. 조금 특이사항 중에 한 가지는 5성급 호텔들이 대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자존심이었거든요. 5성급 호텔은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상황들로 펼쳐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와닿는 게 뭐냐면 제 지인 중에서도 서울에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 운영이 쉽지 않다라고 연락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분들 중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약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good crisis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위기다. 사실 모순된 말이죠. 두 개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저 또한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예라고 저는 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 캐릭터죠. 혹시 여러분들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 있죠? 산타클로스라는 우리가 딱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예 맞습니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들었을 때 그 단어에 맞춘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바로 코카콜라가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산타클로스, 우리가 아는 그 산타클로스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면 산타클로스 하면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코카콜라는 자체적으로 위기가 뭐냐면 콜라 하면 여름 음료거든요. 차게 먹는 음료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음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운 시기 계절에만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의 어떤 큰 고민은 뭐였냐면 그 한철 장사가 아니라 사계절 동안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를 만들어야 된다. 마케팅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겨울하면 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면 산타클로스죠. 그래서 우리한테 친숙한 할아버지 같은 함께 지내고 덕담을 듣고 싶은 그러한 이미지의 산타클로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산타클로스를 최초로 만든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산타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전혀 겨울을 연상한다든지 따뜻한 할아버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었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떠한 역발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역발상 한 가지 공유하면,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영국의 대형 도서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너무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서들을 신관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이제 그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옮기는데 전문 이사업체를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그 견적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대형 도서관의 장이 고민에 빠졌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유대인 직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실 관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기 들어갈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20억이라고 하니까 이 관장님이 사실은 본인이 예산을 견적을 봤을 때 60억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케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를 씁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유대인 분이, 직원이. 혹시라도 제가 제시한 20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제가 개인 돈으로 내겠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러나 20억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 차액분은 저에게 주십시오. 관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예상을 잡았던 것이 60억이기 때문에 20억보다 더 들어가도 손해볼 것이 없고 특히 그 비용을 그 개인 직원이 낸다니까 땡큐죠. 하지만 그 차익 만약에 더 세이브가 됐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준다? 여전히 아주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분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로 계약서를 쓴 날 공고를 붙입니다. 오늘부터 대형 도서관에 모든 도서를 무제한,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대출을 해드립니다. 단, 다시 갖다 놓으실 때는 신관으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니, 이렇게 심플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 나는. 와, 정말. 야, 이게 생각하는 힘이구나. 질문하는 힘이구나. 왜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지 못할까? 음,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신 것처럼 저도 소름이 돋았어요. 항상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의 디자인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항상 어떤 사물과 본질을 볼 때 한번 다른 각도로 보는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건 좀 아닌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인의 플랜 B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부산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놈이 왔죠. 9호 태풍 마이삭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이 연달아 왔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특히나 이 태풍이 원래 센데 복숭아인가요? 네,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은 건물이 높다 보니까 빌딩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풍속을 2배로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예전에
지금 매미급의 어떤 태풍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을 운영하던 그 농부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애지중지 키웠던 사과의 90%가 낙과를 한 거예요. 예, 사과가 90%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낙과가 된 제품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다 한 해 농사를 한 번에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떨어진 90%에 집중하지 않고 달려있던 10%에 집중한 거죠. 그 한 해에 마지막 해에 이제 학교 대입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매몰찬 태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10%의 행운의 사과. 그래서 그 사과들에 스티커를 붙였죠. 합격 사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사과다. 합격 사과다. 그래서 원래 가격에 10배 가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더 높았어요. 10분의 1밖에 판매를 하지 않는데 작년보다 더 풍년처럼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지금 시사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깨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아주 큰 위기입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기업가분들, 사업가분들한테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면 마치 파도를 서핑을 타듯 그 트렌드를 잘 이렇게 타이르듯이 활용을 한다면 그 안에서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들한테 합격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현경사님 차트에서 저를 배려해서 이 부분을 빼셨던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사무직으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3년 정도 일을 하니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투잡도 찾고 이직도 많이 이렇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았고 그만두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찮게 뉴스킨을 알게 되었고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직업의 사사분면, 현금 흐름 사사분면인데 세상에는 직업이 5만 가지가 있습니다. 5만 가지의 직업 중에 이 5만 가지가 전부 다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분면은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입니다. 저처럼 출근을 하면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월급을 받는 형태, 월급쟁이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혜택을 주죠. 복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금, 내 자녀가 대학교를 가면 뭐 학비를 주겠대요.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그 회사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40대 초반에도 정리해고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의 퍼포먼스에 맞춰서 나의 봉급을 늘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 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연봉이라는 것이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면 정상이지만 사실은 동기활동은 또는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분면에 있는 분들의 꿈은 뭐냐면 바로 돈을 모아서 그리고 퇴직금을 모아서 S분면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입니다. S사분면은 뭐냐면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 미용실, 그리고 펍,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내가 사장하자, 내가 CEO하자, 작은 구멍가게가 될지라도 이것이 바로 S 사분면인데 또는 변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이 영역에 속합니다.
장점은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컨트롤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사실 많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하지만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50%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업의 봉사활자분들보다 많이 버는 분들도 많아요. 잘 되신 분들. 하지만 50%가 그 중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 비율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마을, 동네 안에 인구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예를 들면 커피숍이 있으면 그 얼마나 몇 미터 떨어져서 커피숍이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켓 시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한 개가 잘 된다 그러면 또 한 개가 들어와요. 저는 놀랐어요. 저희 센텀시티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1층에 커피숍이 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리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건물에 예전에 2개의 커피숍이 있다가 나간 걸 모르나 봐요. 스타벅스 때문에 다 나갔는데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일을 마치고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서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나요? 왜냐하면 간호사님이 의사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왼쪽 섬인 E와 S는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 셔터를 올리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최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나 여기서 오른쪽 섬, 특히 B 섬에는 예를 들면 기업의 CEO입니다. 스티브 잡스 또는 마크 주커버거 이런 분들,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은 말 그대로 패시브 인컴을 봅니다. 비활동 소득, 권리 소득이죠. 권리 소득.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스템과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투자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거의 500분이 넘었어요. 유튜브까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이 왼쪽에 있는 형태의 돈을 원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른쪽의 형태를 벌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돈을 벌 때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수도꼭지에 틀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물동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페이를 받았고요. 건당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원했던 건 목표는 뭐냐면 건당 페이를 더 높이자. 시간당 페이를 더 높이자에 항상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나는 절대 대체되면 안 돼. 1등이 돼야 돼. 그 경쟁 구조.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사실은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1등은 한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1등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역량이 뛰어나고 젊고 체력이 좋고 그런 분들은 항상 치고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내가 물동을 나눌 수 없는, 내가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또는 휴가를 써야 하는, 쉬어야만 하는, 아파서 또는 늙어서 이런 기간이 꼭 오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오는데 사실은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뉴스키는 처음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허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개념이 바로 다단계라는 개념입니다. 다단계. 그래, 뉴스킨 제품 들어보니까 좋더라. 뉴스킨 제품 써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난 그 사업을 잘 못하겠어. 다단계라서. 저는 다단계라서 진짜 만세를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뉴스킨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단계가 아니라 6단계거든요. 6단계 5% 로열티입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형태의 마케팅과 유통, 세일즈 형태는 다 단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구축한 단단계 형태에서만 로열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자로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6단계까지 5% 로열티 준다는 것은 레버리지 수익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내가 이 사업을 택했을 때 평범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제가 좀 이따가 보상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것이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리스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업이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크다라면 내가 뛰어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뛰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운영이 못 되었을 때 큰 나한테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센텀시티라는 곳에도 건물들이 가장 높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소비자들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센텀시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 한 건물에 1층, 로얄층이라고 했을 때 1층에 샵들이 지금 3개씩 비어있어요. 임대라고. 센텀을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센텀 와보시면 1층에 임대가 쫙 붙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인테리어에 위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뉴스크는 무점포 무재고를 한 겁니다. 샵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내려서 판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리스크 프리. 이게 사업하는 분들로서 엄청난 장점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매상이 많이 오르는 샵들도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월세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빚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된다 그러면 또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마진이 남는, 수익이 남는 형태에다가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뉴스키는 투자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프리하다. 이 회사를 보실까요? 이 회사를 보시면요.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키는 미국의 유타라는 곳의 프로보, 굉장히 작은 시골에서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아주 작은 벤처,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55개국 시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초글로벌 기업이고요. 30여 년 넘었죠.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뉴스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데요. 이 회사가 괜찮냐 안 괜찮냐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요걸로 그냥 끝났다고 봐요.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그냥 일반 개인이잖아요. 일반 개인이 기업을 평가를 한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회사는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도 왜 사람들이 다단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뉴스 자료에서 보는 불법 피라미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브랜드 그 디자이너 백, 그러니까 명품 백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샤넬이라든지, 그리고 시계 중에 롤렉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롤렉스 시계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진품인데 똑같이 생긴 짝퉁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주고 짝퉁 롤렉스 사면 1000만 원치 손해를 본 거죠. 맞죠? 당연히 그건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치 주고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사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죠. 그만한 가치에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진품에는 짝퉁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 없이, 점포 없이, 재고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혁명적인 유통 마케팅 방식인데, 비즈니스 타입인데, 그것을 표방한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가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롤렉스 짝퉁이 있으니까 롤렉스는 절대 사면 안 돼가 아니라 짝퉁 피라미드를 구분해내고 진품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해서 내 인생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견지명,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뉴스킨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킨 보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You say we pay입니다. You say we pay.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소통을 합니다. 어떤 재밌는 영화를 봤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맛집을 갔다, 먹어봐, 발라봐, 가봐봐, 너무 좋더라 하고 있죠.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소통을, 대인관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입소문을 내주는 광고거든요. 내가 모델로서 광고를 해준 건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나한테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돈을 들여서 광고 모델을 고용해서 그쪽에 광고비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일반인들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우리가 해왔던 행위를 똑같이 할 뿐인데 우리한테 광고비를 줘요. 왜냐하면 뉴스킨은 광고를 청탁하거나 고용을 하지 않거든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뉴스킨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광고를 했을 때 광고비를 주는 혁명적인 것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you say we pay. 당신이 입을 뻥긋하면 지불하겠다. 심플하죠? 입을 크게 빅마우스가 된다. 빅마우스가 되면 굉장히 크게 지불하고 스몰 마우스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작게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사회자님의 성함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함이 너무 이쁘시네요. 최송화 사장님이 이제 뉴스킨 제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송아라는 친구를 보고 얼굴이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썼니 하니까 난 뉴스킨이라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했어.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브랜드 체인지. 내가 불필요한 것을 산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샴푸하죠, 양치질하죠, 비누하죠, 뭐 씻고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그 쓰던 A라는 제품에서 뉴스킨이라는 제품으로 브랜드만 체인지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A가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라고 묻는 거죠. 최송아라는 친구가 뉴스킨이라는 컴퓨터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고 제품 배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어메이징한 일이 생기냐면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최송아라는 회원분께 6%의 현금을 캐시백해 드립니다. A가 산 금액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에 화장품을 썼던 음식을 먹었던 그것에 대해서 와 너무 좋더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6% 현금 캐시백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단 한 푼도 못 받으셨을 거예요. 6%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잘 보세요. A가 제품을 뉴스킨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 최송아라는 친구와 A 사이에 껄끄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최송아라는 친구가 이 제품을 사서 배달하지 않았거든. 판매한 게 아니에요. A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뉴스킨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제품 거래가 없습니다. 현금 거래가 없습니다. 직접 거래입니다. 최송아 님도 뉴스킨과 직접 거래. A도 뉴스킨과 직접 거래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부동산 업자가 있잖아요. 부동산 브로커. 에이전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기차의 역과 같은 것을 말하거든요. 이 중간의 역할에서 connect, 두 사람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연결시키니까 이 부동산 브로커가 복비를 받죠.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부동산 브로커가 아파트를 사서 마진을 P를 붙여가지고 직접 투자해서 P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동산 업자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팔 사람, 살 사람, 두 사람만 connect, 연결만 시켜요. 그래서 투자 비용 없이 연결시키는 것이 수수료 복비를 받는 것이죠. 뉴스킨도 또 마찬가지예요. 뉴스킨과 A라는 친구 사이를 connect 시켰어요. 최송아 님이. 그래서 뭘 받았어요? 6% 복비를 받는 거죠. 참 신기한 게 뉴스킨이라는 제품이 매달마다 사용, 매일 사용, 데일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매달마다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떨어지는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턴오버 주기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다 쓰고 나서 다시 언제 써요? 지금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샀으면 매달마다 벤츠를 삽니까? 아니죠. 벤츠를 사면 만약 리스를 했다. 뭐 3년, 5년 이렇게 바꾸죠. 냉장고를 샀다. 10년마다 바꾸죠. 근데 치약, 그리고 샴푸, 비누 이런 거는 한두 달 만에 다 바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뉴스킨이 진짜 뛰어난 게 뭐냐면 광고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니까 이 제품이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팔려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뉴스킨 제품은요, 품질이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광고 안 하기 때문에 허접하게 만들면 비즈니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이 제품을 한번 체험하면 이 제품을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최송화님이 A라는 친구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달에 또 사라. 그 다음 달에 또 사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누 사는데 무슨 정보가 계속 필요합니까? 한번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뿅 반한 거죠. 그래서 알아서 또 뉴스킨에 접속해서 또 주문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구매할 때마다 6%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데일리, 먼슬리로.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이거든요.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나한테 일반적인 소비자인데도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프로듀스와 컨슘을 한다. 이 생산하는 것과 이거 소비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슈머는 소비를 하면서 생산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지만 쓰면서도 돈을 버는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권한을 드린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박이라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다 먹고 바로 쓰고 소비라는 스펜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돈까지 벌 수 있다. 진짜 땡큐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얼마만큼의 돈을 세이브할 것인가,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의 돈을 더 추가 소득을 벌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송화라고 하시는 친구분이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친구분이 뉴스킨을 통해서 제품을 샀을 때 6%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하면 여기서 발생된 전체 매출에서 6%다 받는 거죠. 정말 해피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매달마다 쓰고 있는 생필품,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이 정도가 들어오니까 나는 공짜로 쓰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맞죠? 어차피 쓸 건데. 여기서도 A 다시 이런 형태 계속 뻗어나가겠죠.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 나 이하에 구축된 내가 모르는 친구에 대해서도 전부 다 뭘 인정해 주냐면 뉴스킨이 멤버십을 인정해줘요. 멤버십. 내 거 하자. 내 거래요. 내가 만약에 빨간 펜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좋은 어떤 그 학습지 회사들 많죠? 아이들 아주 좋은 그 교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판매를 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뭐 한 10년에서 500명의 그 회원이 생겼다. 내가 거기를 어떤 이유든 간에 그만뒀어요? 그럼 그 회원이 내 겁니까? 내 거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뉴스킨은 평생 내 겁니다. 평생 내 거.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대박, 맞죠?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최송화 사장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멤버십을 통해서 이 특정한 매출이 되면 무점포 무재고의 대리점, 원래 대리점이라는 타이틀은 안 맞지만 그냥 쉽게 비유를 하면 대리점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시면 이 6%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발생된 무한대입니다. 이 안에 전체 뭐 사람 숫자 상관없이 무한대 전체 매출에 대해서 5에서 40% 대박. 40%까지 커미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어떤 본인 사업을 하신 분들, 그분들께서 이 40%의 커미션이 들어간다는 것은 믿지 못해요. 너무나도 높아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최송화 사장님이 이렇게 추가 소득을 벌면서 내 각 가정에 쓰는 어떤 생필품에 세이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남는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용돈도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이 D가 물어봅니다.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돈 벌고 싶어. 그렇게 해서 본인이 했던 방법을 똑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소비자 군단이. 이렇게 돼서 이분도 특정한 매출 이상이 되면 무점포 무재고의 대리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최송화 사장님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 본점에서 발생된 매출에서 5에서 40%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점으로서 가맹점을 유치한 것과 같은 인정을 받아서 가맹점 1호에 발생되는 전체 매출에 대해서 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월세입니다. 내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한 개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임대소득과 같습니다. 또는 내가 커피숍 본점인데 그 매뉴얼을 다, 레시피를 다 알려드리고 거기서 발생된 매뉴얼, 그 매출 매상에 대해서 5%를 매달 받는 형태를 만든 겁니다. 대박이죠. 프랜차이즈입니다.
내가 어떤 투자 비용 없이 어떤 가맹비 없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D 한 개의 가맹점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E도 만들 수 있고요. B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그 이하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것은 내가 직접 분양한 대리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이 분양한 대리점, 그 분양한 대리점이 또 분양한 대리점, 내 이하의 무한대, 내 6대까지 전체 5%를 다 받아주다는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을 빅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소득의 형태들이 시스템 소득, 월세, 프랜차이즈, 로열티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숫자적인 보상은 오늘 초대하신 분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비드 19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칠 텐데요. 진짜 이 코로나가 2월 달에 터지면서 심각한 단계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신문을 읽었어요. 그때 처음 접한 단어가 2월 달에 팬데믹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팬데믹 나 처음 보는데? 그래서 팬데믹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그때 2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기로에 섰다. 우리가 이게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렇게 사그라들지 아니면 팬데믹으로 갈지 딱 기로에 섰는데 실제로 팬데믹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팬데믹과 뉴스킨이 닮았다고 봐요. 왜냐면 팬데믹은 그 질병의 전염병의 대확산이잖아요. 그것처럼 뉴스킨도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었어요. 그 열정이 확산되었고 그 지금 엄청난 코로나 기간에도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 확률도 높을 거예요. 또는 걸렸다 할지라도 증상도 얕고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 면역력이에요. 경제적 면역력. 이 면역력, 건강 면역보다 더 중요한 경제 면역력.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쳤잖아요. 광풍이 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시기에 내가 스스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경제 면역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적으로 면역력을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경제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건강 면역력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뉴스킨이 우리의 경제 면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느낄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나의 자영업 또한 지금 사실 국가 정책 때문에 2.5 단계를 발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PC방하고 노래방들이 자체적으로 문을 다 못 닫았잖아요. 못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풀어달라. 안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 이렇게 망한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 스타트업,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 이제 다 압니다. 투잡을 해야 된다. 또는 다른 형태를 가져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을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플랜 B로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 또 다른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코로나가 왔을 때 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발상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뉴스킨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두 쿼터 남았습니다.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 뉴스킨은 바로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건 뭐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정이 안 된다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어떤 이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숟가락이다. 숟가락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파는데 50년이 걸려요. 근데 똑같이 그 양을 파는데 삽이 주어졌습니다. 삽을 갖고 있으면 5년 만에 팝니다. 그런데 삽이 아니라 굴삭기. 굴삭기를 하니까 30분 만에 다 파네. 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열정과 투자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도구의 차이예요.
내가 숟가락을 선택하느냐, 삽을 선택하느냐, 굴삭기를 선택하느냐가 열정과 상관없이 마치 이런 것이죠. 마치 내가 투입하는 이 인풋이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나와 대하고 딱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숟가락인지 삽인지 굴삭기인지. 가지고 있는 게 숟가락이다 삽이다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굴삭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011년도 3월 1일에 BR, 당시 이그제큐티브, 그러니까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대표자고요. 그래서 구현진으로 돼 있는데, 그때 2011년도 1월에 LOI를 넣고, 저는 투잡으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투잡으로 5개월 동안 하고 전업을 했고, 당시에 골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BP라는 저희가 대리점이고 저희 이하의 파트너 대리점 한 명인 상태에서 사업 5개월 차 때 전업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만 9년 차인 2020년 1월 1일자로 COE1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11년도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에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러한 Circle of Excellence 1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뉴스킨을 하지 않고 있는 아주 멋진 훌륭하신 분들, 지금 내가 5년 10년 동안 해왔던 사회생활을 꾸준하게 같은 열정 그리고 더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똑같이 열정을 했을 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숟가락과 삽을 내려놓으시고 굴삭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와 저희 와이프가 10년 전에 선택을 했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뉴스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